2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황당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나본 최고의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전 남친과 잘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도 받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그렇게 서로 신혼집은 어디쯤으로 구하면 될까,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등 행복한 상상을 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 인사도 날짜를 잡았고 저희 집에서 먼저 남친을 봤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같이 새벽시장에 가서 소고기며 실한 토종닭이며 채소도 싱싱한 걸로만 골라와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제 남친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남친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 잘했고 식사 시간 동안 화기애애했습니다. 엄마가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어 시부모님 성격이나 앞으로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여쭤보셨고 남친은 당당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성격이 엄청 쿨하세요. 수정이 힘들게 할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 재산이 많으셔서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점은 예비 신부 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하. 남친은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따님을 결혼시키셔도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그리고 저만큼 마음에 들고 성격 잘 맞는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혼해서 정말 잘해주겠다고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어가며 진중하게 고백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쇼였죠. 그런 면들이나 남친의 성실함에 저희 부모님도 좋게 보셨고 수월하게 신부 쪽 인사도 끝났어요. 그렇게 2주 뒤 저 역시 남친 집에 인사 갈 준비를 하며 남친에게 물었죠. 오빠, 어머님은 어떤 꽃 좋아하셔? 인사드리러 가는데 한우만 덩그러니 들고 가면 좀 그래서 내일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내가 꽃다발 만들어 드리려고. 아, 그래?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노란 후리지아 괜찮지 않을까?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이왕 사는 김에 2다발 만들어 줄래? 2다발? 아버님도 꽃을 좋아하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수정아,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했네. 사실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목소리 쫙 깔며 말하는 남친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고 안 좋은 직감은 역시나 맞더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한 분 더 계셔. 지금 아빠랑 10년째 살고 계신 분은 애인이고 워낙 오래되어서 나도 그냥 엄마라고 부르거든. 나 낳아주신 친엄마는 부천에 살고 계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 집 인사 갔다가 엄마네 집 가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엄마가 2분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오빠?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남친에게 놀라 물었고 남친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집마다 사정이 있지 않겠냐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상견례 직전에 오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친 역시 그게 뭔 대수냐면서 어차피 명절에 시댁 갈 거 한 번 더 가면 되는 일 아니냐 더군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더군요. 아니, 누가 들어도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친은 특유의 그 입에 기름 바른 듯 사람을 술술 넘어가게 만드는 화법으로 이런 집들 많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일단 만나나 보고 더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좀 싸웠는데 남친이 절대로 제가 더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저 역시 일단 남친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으니 어찌저찌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맞아요. 집마다 사정은 다르죠. 뭐 재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저희 집에 인사 갈 때까지도 아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상견례 앞두고 남친 집 인사 가기 직전에 오픈한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때 이미 속으로 살짝 파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으리으리 하더군요. 40평대 신축 아파트라 들어가기 전부터 삐까뻔쩍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시아버지와 무슨 탤런트같이 고우신 시어머니, 아니 남친 아버님의 여자친구분이 나오시더군요. 10년 동안 동거하신 상태라더군요. 이혼을 아직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사신다며. 솔직히 너무나 제 정서는 아니었지만 뭔 사정이 있겠지라고 애써 생각하며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은 남자는 재력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남친이 아주 괜찮은 신랑감일 거라고 또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아버님 여자친구분, 아니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했으니 예비시모2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시모2는 남친을 엄청 칭찬하며 이런 아들 절대 세상에 없다며 결혼하면 제가 땡 잡은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대화만 들으면 친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도 좋잖아. 사업은 사람 다루는 게 8할인데 그런 점에서도 1등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 능력을 넘어설 거라고 봐. 수정 씨는 복 받은 거야. 나도 이 집 올 때 사실 다 큰 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 좀 했는데 어찌나 나에게 잘해주던지. 참 착해. 아, 네.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애매해서 말수를 줄이는 건가? 어머님이라고 해. 이 일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듯. 우리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내가 이 사람 와이프야. 예비시모2는 서운하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한 번도 운을 못 띄웠거든요. 예비시부도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다 얘기했다고 하니 나도 그냥 터놓고 말아마.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 어차피 우리 집 인사 왔다가 진욱이 엄마한테 갈 거 아니냐? 그 사람한테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냐? 안 그러냐 수정아? 아,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진욱 씨랑 여기 오기 전에 다퉜던 이유는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이면 서로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진욱 씨는 아니 이게 무슨 별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말고 하는 거니?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거지. 중요한 건 서로 웃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지금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산다. 나도 남자로서 자존심도 지키고. 그럼 이 사람처럼 능력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쵸 여보? 예비시모2는 제 앞에서 교태를 떠시며 예비시부 팔짱을 끼더군요. 이게 행복이라면서요. 남친은 그 모습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인 듯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저만 멘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 시부의 말에 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바로 바람 피우면서 두 여자 다 책임 안 지는 거야. 조금 놀다가 본처한테 돌아가잖아. 제일 멋없는 놈이야. 그거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응? 본처랑 애인이랑 둘 다 만족시킬 줄 알아야 그게 남자지. 네?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남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결혼해 살다 보면 다른 여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책임 잘 지면 그걸로 되지 않겠냐? 진짜 문제는 바람 피우고 번쳐도 애인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지. 저는 예비 시부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말인즉슨 바람을 피워도 경제적인 책임만 지우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잖아요.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들 예비 신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대답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비 시부랑 남친도 눈치챘는지 이내 기분 상해하는 티가 났고 중간에서 예비 시모2만 전전긍긍하며 분위기 살리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안 좋아진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예정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뒤에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따라 나온 남친에게 먼저 집에 가겠다고 고하자 남친이 언성 높여 저에게 따지더군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집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무시?
나는 자기네 집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 막말로 오빠 아버님 바람 피우신 거잖아. 솔직히 부끄러우신 줄도 모르시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남자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꼭 앞으로 우리 아들도 이럴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아니, 우리 아빠가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냥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살리려고 이 말 저 말 하시다가 좀 실수하신 거겠지. 아무튼 부천은 갈 거지? 우리 엄마 지금 상딸이 휘어지게 저녁 차리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 나랑 헤어지더라도 우리 엄마는 좀 만나보고 가. 약속한 거잖아. 남친이 애원하며 부천 예비 신모에게 가길 원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결국 바로 부천에 도착했고 저는 생각보다 허름한 예비 신모 집 외향에 놀랐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애인을 집으로 들이면서 본처에게 분가를 권하며 집을 하나 사주셨다길래 그 정도 재력에 그 정도 책임 운운이면 괜찮은 아파트 하나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허름한 빌라촌에 페인트 다 벗겨진 어느 작은 2층짜리 주택에 1층 사시더군요. 끼익 하고 녹슬어져 있는 대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남친의 친어머님, 예비시모가 나오셔서 반겨주셨습니다.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쿰쿰하게 났고 내부는 더 좁더라고요. 원룸인데 주방만 작게 파티션 쳐져서 분리되어 있는 10평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예비신모는 저를 너무나도 반겨하시며 이런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기쁘다 하시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으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친 집에 비해 너무 초라했거든요. 예비신모2는 온몸이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집 도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장에서 사신 듯한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더군요. 어찌됐건 저 온다고 요리해 주신 거니 최대한 기분 감춘 채 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하며 대답 잘하고 웃으면서 밥 먹었습니다. 남친은 이 집에 자주 와봤었는지 아랫목에 누워서 TV 보더군요. 본가에서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면서요. 예, 수정이한테 설명 잘했지? 응, 다 알아.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남친을 한번 보시며 눈치를 살피시더니 예비신모가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소근소근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하면 합가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아, 네. 그런데 결혼을 사실...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랑 살지 않을래? 네?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응, 진욱이 아빠가 집 하나 해주실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거기 방 하나 주면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네? 합가를 하신다고요? 저 진욱 씨랑 얘기를 못 해봐서. 얘기할 게 뭐 있어. 수정이가 나랑 살자고 하면 진욱이도 그러자고 할 거야.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진욱이 친모잖아. 그 여자는 호적에도 없는 그냥 애인일 뿐이고. 어머님, 말씀하신 김에 저 여쭤볼게요. 왜 이혼 안 하시는지 제가 감히 궁금해해도 되는 건지. 뭐 돈 때문이지 뭐. 지금에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처음에는 나도 너무 속상했어. 첫 판 때 다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 그때 남친이 얘기 듣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6억짜리 아파트 해줬잖아. 그거 주식으로 말아드신 건 엄마고.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왜 아빠 탓을 또 하고 그래? 내가 언제 네 아빠 탓했니? 아무튼 네 아빠 죽으면 나도 상속 권한 있어. 내가 그거 하나 바라고 계속 버티는 거야. 어찌됐건 본처가 제일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난 거지.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콩가루 집안과 얽혀 있었다뇨. 이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에 저까지 어지럽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아빠의 외도 탓이 엄마라고 말하는 남친의 싸가지에 2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들여서 10년째 같이 살고 있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상속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예비신모에게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파혼을 완전히 결심했었죠. 그렇게 두 번째 인사를 끝내고 나와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친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에게 매달리며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나는 오빠 사고방식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바람, 외도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남자가 바람나는 게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남자는 그래도 돼?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상견례 날짜 잡히기 직전에 모든 걸 밝힌 거지? 수정아,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도 터놓고 말해봐. 돈 싫어하는 여자 있냐?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엄마가 다 말아먹은 거고. 네가 지금 보기에 첩이 본처 내쫓고 앉아있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네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아버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무튼 나 오빠랑 결혼 절대 못해. 이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절대 이해 못해. 저는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고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너무 충격의 연속이라 그런가 당장 이별했다는 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도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기 전에 모든 게 밝혀지고 빨리 정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고요.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면서 세상에 그런 집은 처음 본다고 저희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렇게 헤어지고 약간의 정신적 타격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슬픈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으니 놀랍게도 예비시모 투였습니다. 남친 아버지의 여자친구요. 저희가 헤어진 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 말만 다다다 하시더군요. 응, 듣자 하니 상견례를 4월 달에 한다고? 그때 진욱이 생모는 안 부르는 거지? 나는 그 여자랑 절대 대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진욱이 엄마니까 상견례는 무조건 나만 나와야 해. 알지? 혼주석도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하고. 내가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시는 게 맞다고 내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어서. 그날 수정이 네가 급하게 가서 내가 제대로 이 말을 못 해줬잖아. 어머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어머, 뭐라고? 파혼을 했다고? 난 못 들었는데. 진욱이가 친모한테는 얘기했다니? 아무튼 얘, 설마 진욱이 아버지 일로 그런 거야? 무슨 그런 걸로 파혼을 하고 그러니? 내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하겠는데 남자한테 기대하고 결혼할 것 없어.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듣기로는 수정씨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영 맹탕인가 봐?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래, 뭐 파혼했다면 이제 남인 건가? 남녀 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별말은 더 못하겠네. 수정씨 잘 지내고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서로 쿨하게. 오케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일주일 뒤였어요. 예비시모, 그러니까 전 남친 친모가 어떻게 또 제 번호를 아시고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긴 문장의 카톡이었습니다. 헤어진 거 얘기 들었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크게 싸운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흔들리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은 꼭 합가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덧붙이시고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전 남친한테 전화 걸어서 왜 예비 시모들한테 내 번호를 알려줘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두 분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각각 제 번호를 미리 알아갔었답니다. 아마도 경쟁 심리였는지도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경전을 벌이신 건지. 아무튼 별 이상한 집안과 얽혀서 제 정신까지 혼란스럽더군요. 전 남친이랑은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술 마시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진상을 피우더군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선 망언을 펼치며 술주정을 하더군요.
야, 너 진짜 속 좁다. 어떻게 그런 걸로 헤어져? 결혼하면 바가지 대박이겠다. 그래, 파혼하길 잘했어. 뭐라고? 내가 속이 좁다고? 어이가 없네. 너네 집 같은 콩가루 집안이랑 더 얽히기 전에 빨리 끝내서 다행이야. 네가 뭘 보고 자랐겠니? 바람 피고 돈으로 비비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진작 좀 말해주지. 만난 시간이 아까워. 콩가루? 웃기고 있네. 다들 이렇게 살아. 난 네가 좀 똑똑한 줄 알았지. 여자치고 쿨해서. 그런데 너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랑 똑같나 봐. 야, 남자가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냐? 그딴 얘기는 너희 집안 사람들하고나 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은 창피한 줄은 알아서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니까. 뭐? 그럼 우리 집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야? 정말 우리 집만 이렇게 사나 안 사나? 우리 내기할래? 다 그러고 살아 이 멍청아. 그래 내기해. 그 전에 이거나 좀 먹고 가. 제가 제 차에 있던 생수병을 하나 따서 그놈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때 한파주의보 내린 날씨였거든요. 엄청 추워하더군요. 춥다고 날뛰면서 저더러 신고한다 어쩐다 난동 부리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서 나가더군요. 그놈 안경에 살얼음 낀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상인지 아닌지 제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남친 주변 인맥들에게 저희 있었던 얘기 쫙 뿌렸습니다. 본인도 자기 집안이 이상한 거 아니까 사람들한테 말 안 했었겠죠. 저한테도 물론이고요. 전남친 가치관까지 전부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고 말 쫙 돌더군요. 전남친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회사와 동종업계다 보니 얘기가 다 제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능력 있고 겉으론 나이스했는데 그 길로 바로 평판 내리막길 되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 잡으려고 안달이던데 소개팅은 무슨 주변에 여자 하나 없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다 몸살이며 피한 거죠.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남친과 저희 내기는 그렇게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발 빨리 뺀 거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참 유별나셨어요. 제가 지금은 나이 40이지만 20대 후반이었던 결혼 초에는 그런 시모에 안하무인한 갑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 회심의 반격 한 방으로 시어머니가 다신 갑질 못하게 한 계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통쾌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모도 많이 누그러들어 그럭저럭 사이 좋은 편이고요.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시원하게 삽니다. 당시에는 남편 하나 보고 그저 좋아 선택한 결혼이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같은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홀 시어머니의 파워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시어머니가 다른 분들에 비해 유별나긴 하지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일 다 있었습니다. 예물 예단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나? 1,000만 원어치는 해와야 좋겠다고 하셨다가 차라리 안 받고 그 돈만큼 시댁에서 일하며 때우라는 뉘앙스로 말을 바꾸시질 않나. 열받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럴 바에 그냥 결혼 안 시키겠다고 나서시자 뒤늦게 사과하고 예물 예단은 생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해프닝 정도지만 당시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저도 남편 포기하고 결혼 안 하려고 했을 만큼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시댁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잘 살긴 하지만 저희 친정도 솔직히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딱히 부족한 면 없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둘 다 직장인인데 솔직히 비슷비슷해요. 남편이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가져오고요.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잘난 건 맞지만 저 역시 딸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결혼 초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뭐 막대 먹거나 그런 며느리면 몰라요. 별로 드센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남편을 잡으면서 살까봐 그게 불안하신 거였는지 아님 요즘 며느리들 대단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셔서인지 아무튼 저를 초반에 엄청 잡으려 드시더라고요. 당시 시댁과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결혼하고 며칠 안 있다가 한밤중에 전화를 하셔선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시더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남편 깨워서 급하게 갔더니 시어머니가 극대노 하시며 왜 잘 자는 아들 깨워 같이 오냐며 저 혼자 오라고 부른 건데 같이 왔다고 노발대발 엄청 화내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머님 왈? 내일 니들 와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 내일 먹을 갈비 좀 재우고 건너가라고 하려고 했지. 이렇게 둘 다 득달같이 올 필요가 뭐 있냐? 새애기, 너 앞으로도 시댁 건너올 때 네 남편 부르면 혼날 줄 알아. 네? 어머님, 지금 밤 11시인데 저 갈비 재우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남편 역시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이걸 왜 이 오밤중에 와이프를 불러서 시키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펑펑 우시며 며느리에게 못할 것도 아니지 않냐며 아들에게 너무 서운하다고 우시더군요. 차라리 저녁에 말씀하셨으면 퇴근하고 가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밤 11시는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건너오라고 한마디 소리치시고 끊으시면 당연히 큰일이라도 난 줄 알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한테 서운하다며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시군. 정작 저희가 정말 시댁 근처에도 안 가니까 슬그머니 연락하셔선 갓김치 좀 생겼는데 가져가라. 홈쇼핑에서 세제를 좀 많이 시켰는데 반 나눠 가져가거라 등등 별것도 아닌 일들로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시더군요. 뭐 아무튼 그 일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종종 제가 바쁜 업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를 거셔선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주 시키시곤 했습니다. 이종 사촌 형님에게 보낼 택배를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해 달라거나 샤워 커튼을 시킬 건데 사이즈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공과금 내는 날을 깜빡했는데 계좌이체 좀 대신 해달라고 하시는 등 정말 자잘한 일들을 거의 매일 시키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출근해서 한창 바쁠 시간인 오전 9시에서 10시쯤에요. 네, 뭐 어르신인데 당연히 해드릴 순 있죠. 다 별거 아닌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제일 바쁜 시간에 그것도 시킨 그 즉시 제가 해결하길 바라시더군요. 제가 바로 안 해드리면 엄청 역정을 내시고요. 그게 바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포인트였어요. 남편이 도와드리면 꼭 고맙다고 하시며 용돈까지 쥐어주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건 공기로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처럼 고맙다는 말 일절 안 하시고 냉담하게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인데 당연히 화 안 나겠나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급하지도 않은 일을 당장 해달라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니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네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네가 며느리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너무 바빠서 상대적으로 덜 바쁜 널 시키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요. 오전에 제때 업무 못해서 일 넘어가면 상위 부서에서 난리 나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오전에 좀 덜 바쁘니 이런 일은 저 말고 남편에게. 뭐? 아들한테 시키라고? 별로 많지도 않은 월급 받으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는구나. 우리 아들만큼 벌면 또 말도 안 해. 예, 돈과 시간은 비례한다. 돈을 적게 벌면 그만큼 조금 일한다는 거지. 어머님, 그래봤자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이 사실 듣자마자 시댁 가서 화내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거 다 엄마 혼자 잘하셨잖아. 시어머니 되자마자 마법이라도 걸린 듯이 이런 거 못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건 엄마가 좀 하세요. 이 사람 많이 바빠요. 아님 저를 시키시든가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로구나. 너 짝 만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애미를 내팽개 쳐버리는 거니? 애미가 요즘 일이 어렵고 또 좀 외로워서 잡스런 일 좀 며느리 시켰다 한들 그게 그리 잘못이더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넌 빠지거라. 너 때문에 모자 사이가 다 틀어지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할 것을. 에휴, 내가 나가 죽어야지 뭐. 엄마! 어머님!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몰아붙인 후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시어머니께 화내면 세상 서럽다는 듯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저 때문에 아들과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보다 못해 앞으로 본인 없이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중간 역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심술 아닌 심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한 것은 시모가 번번이 제 연봉을 들먹이며 제가 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점이었습니다. 신상 문제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일보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조금 낮긴 하지만 정년 보장도 되고 나름 전문성도 각광받기 시작하는 전망 좋은 직업입니다. 그만큼 저는 제 직업에 프라이드도 있고 인정도 받으며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보다 연봉 적다고 번번이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말하길 제가 딱히 깔 게 없으니 몇십 차이 나는 월급으로 저를 깐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듯도 싶었어요. 제가 일 다니며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어머님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안부 전화 걸 필요 없다고 해도 나중에 혹여라도 시어머님과 대립하게 되면 불리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꼬박꼬박 어머님께 전화도 잘했고 식사도 가끔 대접해드렸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시댁 갑질로 저를 부려먹으려 하시고 말로 무시하며 저를 깎아내리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기 싫다고 3개월이나 가출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씀하시며 본인은 절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쿨한 시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로남불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 때문에 9시부터 바쁘게 회의 준비하고 급하게 세미나실로 가느라 스마트폰을 두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이 찍혀있더군요. 콜백해보니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소리치시며 본인 전화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셨던 이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책장 밑으로 쏙 들어가 안 나온다고 해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직장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그걸 며느리인 저한테 말씀하셔야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고 열받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받아서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드려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따 퇴근하고 시댁 가라고 할게요. 어머님, 저 다시 회의실 들어가 봐야 해요. 나 지금 당장 이체할 일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 그럼 저더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지금 끊어야 돼요. 뭐? 전화 끊기만 해봐 너? 이것 좀 어떻게 해주고 끊어? 점심시간에 잠깐 좀 건너와. 알았지? 내가 먼저 끊는다.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 저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상태로 회의에 집중도 못했고 부랴부랴 회사에 반차 휴가 내서 점심시간에 시댁으로 갔어요. 그 수첩 꺼내드리러 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려고 간 거였어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파리채 하나를 쥐어주시며 책장 밑을 가리키어 수첩을 꺼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시어머니고 뭐고 더 참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결혼해 심란하실 거라고 최대한 이해해 드리려고는 했지만 저도 어느 집 귀한 딸 아닌가요?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해달라고 저 일하다 말고 건너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중요한 일 한다고 그러니? 니네 팀장한테 말해서 2시간 정도 외출하고 온다고 말하면 되지. 아, 글쎄, 너네 팀장도 40대 여자라면서 시어머니 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이해하실 거다. 네? 어머님, 그럼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저 매일 불러서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그럼 제가 며느리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시집살이 시키는 분 아니시라면서요. 뭐? 이게 무슨 시집살이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늘 보살펴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바쁘니 널 대신 시키는 거다. 너도 결혼했으니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이 틀리냐? 너 설마 이 시애미를 남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제 말은 저를 너무 널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좀 시켰다만 그게 이리 화를 낼 일이냐? 내가 더 서운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바쁘다고요. 이렇게 다짜고짜 시키시면 제가 너무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며느리라 시키시는 게 아니라 둘 중 덜 바쁜 사람에게 시키시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라고 하셨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낮다는 이유로요. 이걸 누가 믿나요? 그냥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다가 벼랑간 잊고 있던 생각이 하나 번뜩 나더군요. 회심의 미소를 몰래 짓고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덜 버는 사람이 덜 바쁜 거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벌면 어이구야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 우리 아들 시켜 먹겠지. 얘 융통성이 좀 있어봐. 너는 그렇게 시어머니 도와드리기가 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어요. 저 이거 꺼내드리고 가면 되죠? 저는 그대로 어머님 파리채를 잡아 책장 밑에 들어가 있는 수첩을 당장 꺼내드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수첩을 받으신 어머님께 꾸벅 인사하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 주말 알바 구한다는 종이가 며칠 동안 붙여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마침 딱 좋은 시간대에 너무 길지 않은 타임이고 대학생 때 카페 알바를 오래 했던 경력이 있어서 바로 합격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시급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고 근무 환경도 좋아서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알바를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리니까 둘 버는 돈 그 정도면 충분한데 무슨 돈을 더 번다고 주말까지 나가서 일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남편 보양식이나 더 챙겨주면 남편이 신나서 일하고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어쩐다 하시면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믿고 당분간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어머님 일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엄마 전화를 이제 받지 마. 전 그러면 우리 이사 갈까? 아니, 어머님 말이야. 제가 어머님의 파리채 사건을 말했죠. 그리고 제가 왜 알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남편이 화를 내며 본인이 지금 당장 건너가서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올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고, 당신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친정 가서 일 도와드려. 뭐? 처댁에 가라고? 응, 내가 그만 가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할래? 이혼할래? 그렇게 할래? 제가 단호하게 묻자 남편이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부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된다면 한 달이 아니라 반년, 1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주말에 친정에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에 전화 걸어 이번엔 강아지 목욕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전 알바하러 왔고요. 그이 지금 저희 친정 갔어요. 뭐? 우리 아들 혼자? 왜? 무슨 일이라도 있냐? 우리 친정 하수구가 막혔다나 봐요. 그거 뚫으러 갔어요. 뭐야? 우리 아들이 왜 처가 하수구를 뚫으러 가냐? 농담이지? 아니요, 농담이긴요. 양가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려야 한다면서요, 어머님께서.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아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못하게 이 토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사돈댁을 보냈단 말이야? 너무 하는 것 아니니? 너무 하긴요. 자식이라 도와드리러 간 건데요. 저처럼. 그리고 저는 돈 버느라 바빠요,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윽고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득달같이 택시를 타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셔선 삿대질을 하며 제게 따지시더라고요. 너 혹시 복수하니? 예. 그렇게 사돈댁 중요한 일이면 평일에 덜 바쁜 네가 가서 도와드리고 우리 아들 좀 쉬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제가 왜 덜 바빠요? 저 이제 그 이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님. 제가 종이를 꺼내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맞죠, 어머님? 제가 이제 그 이보다 월 다달이 10만 원 정도는 더 벌게 됐네요. 뭐? 아니, 꼴랑 10만 원 더 버는 거? 어머님이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덜 버는 사람이 더 도와드리는 거라면서요. 앞으로는 그이가 어머님도 잘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처가댁에 가서 어머님 못 도와드리겠네요. 저는 그이보다 많이 벌었으니 좀 쉬어야 되고요. 맞죠, 어머님? 역시 어머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싱긋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 얼굴이 하얘져선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내려드리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시며 화를 벌컥 내시곤 나가시더군요. 그러시든가 말든가 했네요. 저는 즐겁게 알바하다 집에 들어왔고요. 네, 그날 이후 매주 남편을 저희 친정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이제 그만 신혼집 올라가라고 해도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둔 대로 처가댁 일 더 돕다가 올라가겠다고 대답했댔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야말로 화병이 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이 있으니 제게 더 따지진 못하셨죠. 제가 그때마다 덜 버는 사람이 덜 바쁘니 부모님 돕는다는 게 역시 맞는 말씀이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요? 솔직히 처가댁 가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랬겠어요? 도와드릴 일도 별로 없고 그 좋은 넉살로 친정에서 저희 아빠 술친구 하다 올라옵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 고생 안 하도록 본인이 설거지까지 싹 하고 오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 사정 눈치채시고 시어머님 어쩜 그러시냐 하시며 제 계획에 동참해 주셨어요. 저랑 있을 때 잔소리 듣는 것보다 장인 장모님 밑에서 실컷 맛있는 거 먹고 술까지 잘 먹고 오니 차댁 가는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엄청 고생하는 줄 알고 계셔서 속이 타신 모양이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주 저희 친정에 남편을 보냈을까요? 어머님은 처음엔 계속 전화해서 화내시더라고요. 또 사돈댁에 가 있냐? 아니 무슨 도울 일이 그렇게 많으시다냐? 5평짜리 텃밭 하시잖아요. 오늘은 비닐 걷어야 한대요. 제가 가는 것보다 남편이 가는 게 낫죠. 저는 주말에도 알바하고 평일에 열심히 돈 벌어야 하니까요. 아니 무슨 5평짜리 텃밭에 매주 사위를 부르시고. 어머님도 저 이틀에 한 번은 불러서 이것저것 도와달라 하셨잖아요. 어른 돕는 게 당연하죠. 그럼 너도 좀 가서 도와드리지 그러니? 응? 어떻게 우리 아들만? 어머님,